유명 힙합 래퍼인 정상수 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가 나왔던 이유 1분 30초짜리 CCTV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정상수 씨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래퍼인데 준강간 혐의가 나왔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지난해 4월 힙합 가수 정상수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술을 취하자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3일 뒤 이 여성이 내가 가수 래퍼 정상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정 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는데 판결 쟁점은 이 여성이 한거 불능 상태였나 아니냐가 이번에 쟁점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쟁점이 CCTV를 자세히 봤는데 CCTV 속에 여성이 머리카락을 넘겼던 장면이 포착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 당일 정 씨가 집 앞에 도착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던 A씨를 안은 뒤에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야, 저 만취한 여성한테 어떻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느냐라고 모두가 다 정상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자세히 보니까 정 씨에게 안겨있는 A씨 모습이 뭔가 좀 만취한 거 맞아? 라고 좀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타고 내릴 때 이게 정상수가 날 놓치면 어떨까? 이 여자가 한쪽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리고 정 씨가 두 차례 좀 힘들었나 봐요. 자세를 좀 이렇게 고쳐 잡을 때도 동일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게중심을 이 여성이 딱 잡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이 본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서 귀 뒤에 딱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법원은 이 여성의 손동작은 머리카락이 얼굴과 귀를 가리게 된 어떤 그 미세한 어떤 그런 느낌적인 그 촉감을 정확하게 느꼈다. 그러면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귀 뒤에 고정을 한 게 세밀한 동작으로 보인다.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잠결에 무의식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도 있습니다. 한거 불능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22분. 이 여성이 정 씨 집에 들어갔다가 6시 53분에 성관계 이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시점이 아침 7시 15분. 그러니까 22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친구와의 통화를 상당히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 여성이 한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상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백주정 팀장님. 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게 이 무죄 판단까지 이끌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네,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중간간, 소위 한거 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이 성폭행을 한 부분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고소인, 특히 여성이 내가 술이 만취돼 있는데 남성이 나를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미세한 촉감을 법원의 판사님이 이제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예. 자, 안겨가는 사람이 소위 심신상실 상태, 만취 상태에서 남자에게 안겨가는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머리카락을 느낄 정도로 술이 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귀 뒤로 넘겨서 고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이 있죠. 또 안고 가는데 팔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 먼저 이 정상수, 힙합 래퍼인 이 정상수 씨가 클럽에 있는데 이 여성분 20대 초반에 여성이 먼저 다가와서 방송에서 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요라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같이 마셨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시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바코드, 물품 보관함에 바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인 소위 말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나는 술이 취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무고를 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일부러 CCTV 있는 곳에 가서 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갈 때 안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일선에서 경험을 보면 이제 좀 여기서는 좀 네가 걸어와 그러면 자기가 먼저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재판에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소위 한거불능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지금 CCTV에 노출이 된 걸로 봐서 저는 이 객관적으로 일선 수사 경험칙상 보면 네.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분석이 됩니다. 예, 정확한 판단, 법원의 판단에 찬성을 한 입장인데 혹여나 법원이 잘 판단을 했겠지만 혹여나 뭐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너무 남자들의 시선으로 남자한테 좀 유리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특히 이제 취한 여성이 뭐 CCTV 보면 굉장히 비틀거린다랄지 아니면 구축에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면 일반적으로 중간관적이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일단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수 씨가 안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가 굉장히 취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 이것은 취했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죄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성관계 이후, 그러니까 성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고 피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나는 술에 취해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을 믿냐에 관한 싸움이죠. 예. 그런데 피해자가 성관계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 한 다음에 22분 정도 지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술에 취했다고 하면 뭐 술에 취한 상태에 전화할 수 있죠. 근데 전화의 그 내용 자체가 술 취한 사람의 어떤 전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관계 이후에 어떤 피해자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행위들에 좀 중점을 뒀지 않았나. 단지 아까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이제 그런 것은 더 중요한 다른 증거에 비해서는 좀 부수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정상수 씨가 이걸 갖고 무고로 또 역으로 여성을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성관계 하는 것은 뭐 둘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는 나는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고 남자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무고로 고소한다더라도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사실은 차치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성관계 인정이 되니까 그건 피해자로서 또 가해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고로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여성이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걸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깨서 알았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강력한 또 어떤 저항이나 반항이나 항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수 씨에게 휴대폰을 빌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행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신상실 상태, 한거불능 상태에서 22분간에 걸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를 알고 나서 다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심신상실의 상태나 한거불능 상태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피해자, 고소인 쪽이 주장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 이런 그 분석이 판사님들에게 아마 인지가 돼가지고 결국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수가 이번 1년간의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그 여성이 술에 취한 연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뭔가를 몹쓸 생각을 마음을 가지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뭐 용납돼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